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노도강, 수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그리고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가격도 풍선 효과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역,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팔아야 되나? 매도 시점인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유하지 않고 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전체적인 부동산 고민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드릴게요. 02-6676-0321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8181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자세한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노도강, 수용성, 요새 풍선 효과로 이야기 많은 지역인데 네. 개별 상담하시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많이 상담이 들어오시죠.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9억이거든요. 네.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 중에 이 노도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듯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의 갭 매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큰 맥락을 훑으면서 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세분화되는 시장 또 이렇게 어떠한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 시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이런 투자 지역과 투자 패턴을 구사하는 조금 세밀한 전략을 갖춰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이번에는 전체 좀 큰 맥락을 지금 세미나보다는 네. 1대1 개인 상담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요즘은 정말 개인별로 고민이 참 많으실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02-6676-0321 방송 중에도 상담 도와드리고요. 같은 번호로 개별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1대1 개별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입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네 분께서 사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드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님과 자세한 상담도 나눠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 5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데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거주하면서 가격도 오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 대유평지구 화서파크 푸르주 2차 112제곱미터와 권선구 권선 6구역을 보고 있는데요. 둘 중 어디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고민 중이신데요. 답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분의 답변입니다. 자, 이상수 전문가는 둘 다 반대다. 황태현 전문가 권선 6구역, 정창래 전문가 둘 다 반대. 신성민 전문가 화서파크 푸르지오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 확인해 보시죠. 이상수 전문가 둘 다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GTX 역세권 10분 거리에 8달 4구역, 6구역 혹은 푸르지오 자이 매수를 고려해보자 제3의 지역을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황태현 전문가입니다. 권선 6구역의 손을 들어주셨죠. 재개발 위치, 신규 아파트 호재가 있는 권선 6구역이 좋아 보인다. 정창래 전문가는요, 둘 다 반대 의견인데요. 수원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많이 있었던 곳이다. 전세 거주하면서 남은 자금으로 서울 쪽 아파트에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네요. 신성민 전문가는 화서파크 푸르지오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장안구 일대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에 교통과 주변 인프라까지 좋아서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의견이 둘 다 반대다라는 의견이 또 새로운 지역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한쪽 다 또 찬성 의견을 주신 분들이 보여서 우리 시청자님 얼마나 고민이 되실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직접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그러니까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 목적, 가치 상승까지 있을 곳을 지금 찾으시는 거죠? 예.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견이 좀 갈려서 어떠세요? 사실 시청자님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싣고 계셨어요? 저는 그 하도 프루지오 쪽에 무게감을
한 100이라 그러면 한 80 정도 지금 그쪽이 오, 비율이거든요. 그래요. 예, 100 중에 예. 80이면 거의 좀 화서파크 푸르지오 쪽에 기울어지셨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네 분의 의견은 이렇고요. 또 이동주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마음이 벌써 이미 푸르지오 쪽에 많이 가 계신 거예요? 예, 예. 다른 데는 좀 눈이 안 들어오는데 또 네. 마침 이제 올해 마지막에 분양되는 게 건설 6구역이라서 네, 네. 근데 수원 사람이다 보니까요. 네. 이게 청약이 이게 좀 하면은 좀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서울 쪽이나 이런 지역은 좀 엄두가 안 나고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수원에서 좀 핫한 데를 좀 찾고 있는데 네. 그나마 좀 장안 쪽이 좀 눈에 들어와 갖고요. 장안구 하서 푸르지오 쪽.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문가분 의견이 좀 약간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오후에 발표가 났잖아요. 예, 예. 예, 그 220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장안구하고 건성구가 이제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 조정구역의 효과를 이제 내일부터 바로 적용을 받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분들이 의견이 살짝 갈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한 가지 질문, 이게 지금 내가 실거주용인 주택인가요? 자, 거주를 하면서 이제 뭐 몇 년은 거주를 어차피 2년 정도는 뭐 실거주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일단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실차익이 좀 있으면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일단은 거주 겸 투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순수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판단과 예, 예. 거주하면서 일단 조건 채우고 비과세 활용하겠다 그 전략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예. 어차피 내가 실거주용이면서 투자 가치를 보유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건선 6구역도 굉장히 좋은데 우선 예. 먼저 빨리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화서 푸르지오가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좀 화서 푸르지오 선을 좀 들어드릴게요. 예, 예. 왜냐면 사실은 건성 6구역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요. 위쪽에 뭐 8달 뭐 6구역부터 8구역, 10구역 연장 이어져서 여기도 거의 한 12,000세대 정도가 들어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펜스 쳐놓고 지금 철거하고 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공사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12,000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구도심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는 있는데 일단 얘는 지금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서 공사하고 하려면 입주까지 내 이 화서 푸르지오보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늦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내가 빨리 세테크를 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가 조정 지역으로 지역이 됐으니까 세테크가 예, 예.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죠? 예, 그럼 그렇죠. 빨리 세테크해서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이제 이 지역 일대가. 예, 예. 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딱 놓고 보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여기 예전에 저기 부지죠. 이게 그 담배 공장 부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여기에 이제 스타필드. KTNG 부지예요. 예, 그렇죠. KTNG. 예. 여기 이제 스타필드 예. 확정됐잖아요. 예, 예. 확정됐고 이렇게 신분당선 확정됐고 그렇죠. 물론 이제 신분당선은 개통까지 기다리려면 10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당장 내가 여기 이 푸르지오가 내년 입주인가요? 2022년도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022년 입주하면 입주해서 이 주택단지가 안정화를 이룬 한 입주 2년 정도, 2024년 정도면 이때 여기 복합몰이 개장을 하고 스타필드가 개장을 네. 하고 또 이 그렇죠. 화서역이 이 신분당선 역세권과 맞춰서 광역교통망을 시설로 갖춘 곳으로 또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슈를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입주해서 비과세 조건을 갖춘 시간 내에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갖췄을 때 한번 환금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조건이 훨씬 좋아지겠죠. 아, 그렇죠. 예. 예, 가격 상승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뭐 10억 이상 1차 같은 데는 지금 공사를 네, 지금 맞아요. 한 굉장히 60% 핫하게 오는데 움직였어요.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또 그때 되면 얘가 또 입주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그 아까 건선 6구역이나 8달 8구 이전 쪽으로 예, 예. 그때 이렇게 한번 갈아타기 해서 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또 한 번 갈아타는 차익 거죠. 실현. 아, 예, 예.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예. 부동산은 먼저 들어가서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내가 실제 거주를 하면서 비과세를 활용을 해서 중간에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면서 지역 이동을 통한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구사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재테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시장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이익 실현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자. 그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쪽 그 프루지오 입주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애초에 생각하시던 방향하고 일치하는 의견을 대표님께서 내주셨고 거기에다 새롭게 또 계단식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자,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그 다산 신도시 유승 센트럴 한내들이라는 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좀 나은 지역 그 서울에 있는 네. 그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네, 제가 생각한 아파트도 있긴 있거든요. 어디세요? 그 고덕 리엠파크하고요. 네, 송파의 파인타운. 고덕 리엠파크랑 송파 파인타운을 또 염두를 예. 해두고 계시고 네. 센트럴 한내들 유승아 여기는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분양권 상태에서 네, 17년 3월에 분양권 상태에서 그 매수했고. 그렇군요. 이- 네. 예. 분양권 입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유한 지 3년 정도 되신 네네.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셔 서울 쪽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예. 네, 방향적으로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다산 신도시 새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서울에 조금 이제 입주 10년 이상 차 들어오시려면 쉽지는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여유 자금이 네. 한 2억에서 3억 정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금액적인 거 말고 거주 네. 환경. 거주 환경이요? 네. 근데 제가 송파 파인타운 보니까 한 10년 좀 넘어서 그냥 네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일단 먼저 네. 결론부터 내드리면 네. 다산 신도시를 처분하고 서울로 입성하고 싶어요. 찬성합니다. 네. 자, 찬성을 하고 이제부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아까 고른 데가 리엠파크하고 송파 쪽에 파인타운 쪽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의 아파트가 예. 어떤 게 가장 비싸요? 새 아파트. 그렇죠. 신축 아파트가 가장 비싸요. 그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비싼 게 뭘까요? 역세권? 다음으로 비싼 게 구축이 비싸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구축은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구축. 예. 어떤 구축? 개발할 수 있는 구축. 예. 그러면 우리 포인트를 딱 잡을 필요가 있는 게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것들도 네. 비싸죠. 비싸고 신축하고 구축이 오르는 것만큼 중간에 있는 것도 가격이 충분히 올라요. 네. 그러니까 리엠파크도 그렇고 파인타운도 그렇고 앞으로 더 오르는 거 맞아요. 예. 맞는데 이왕이면 내가 옮길 때 한번 방향을 조금 더 정확히 잡아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서울의 신축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특정 지역만 비싼 게 아니고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왜? 새 아파트가 10년 전 아파트와 20년 전 아파트와 지금 짓고 있는 새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요. 평면 구조부터 안에 갖춰지는 커뮤니티부터 완전 다르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두 단지를 보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라 그러면 벌써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9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럼 일단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갖고 지금 들어가신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신축을 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한번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구축 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축 중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개발할 수 있는 구축 중에 사실은 지역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축 선호 현상이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 25개국 전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선택해놓고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실거주 할 거니까. 예. 그러면 신축 중에서는 어디를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냐면 뉴타운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뉴타운이 왜 신축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집단화가 되고 있으니까. 새 아파트가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곳을 지금 들어가도 입주 이후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면서 이왕이면 호재가 또 같이 있어주면 좋겠죠. 아, 예. 뭐 지역이 개발, 그러니까 호재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통 호재 들 수 있고 또는 지역에 개발되는 호재 있죠. 예, 예. 뭐 무슨 뭐 업무지구가 조성된다거나 복합몰이 들어선다거나 이런 걸 딱 눈여겨봤을 때 자, 신축으로 들어서는 뉴타운 중에 지금 장인 뉴타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신림 뉴타운 있죠. 예, 예. 이 뉴타운 두 곳의 뉴타운을 보면은 교통 호재가 있어요. 아, 얘는 동북선, 예, 예. 신림 뉴타운은 신림선. 그러면 신축 플러스 교통 호재 두 가지의 호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충분히 신축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구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축으로 가면 이 두 개도 참 괜찮아요. 좋긴 한데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자고요. 이 리엠파크 봤으면 바로 옆에 명일동 또 있잖아요. 예, 예. 명일동에 보면 그 고동역 아래쪽에 보면 중층 단지 있어요. 아, 중층 단지가 한 세네 개 단지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단지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또 10년이 지나면 그땐 재건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개발 플러스 여기는 무슨 호재? 9호선 연장 호재. 9호선 4단계 연장 호재. 아, 여기서 예, 두 가지 호재죠. 예. 그 또 이쪽 쭉 해서 서남권으로 한번 와볼게요. 서남권 영등포 아시죠? 영등포? 예, 예. 영등포도 3도심 중에 한 곳이잖아요. 예, 예. 영등포에 지금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그 신길뉴타운이라고 대규모 지금 주거타운 형성되고 있는 곳 있거든요. 네네. 그 옆쪽으로 이렇게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새로 역세권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개발을 가능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신길동. 그리고 신안산선 타고 들어오면서 역세권 쪽으로 나가보면 신길동에서부터 신대방으로 이루어지는 신안산선 라인. 이쪽에 구축. 이 정도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군데 들어갈 진입하는 비용 있죠? 네. 그 비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나한테 큰 이득이 될까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대표님, 저기, 네. 그러면 고독에 네. 뭐 주공 부단지. 그런 그렇죠. 건 그 주변, 그게 그거하고 네. 그 뒤쪽에 또 여러 개 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거 괜찮아요. 아, 그 재건축으로. 네네. 그리고 아, 그렇구나. 앞서 이제 만약에 다 새 아파트, 그래도 이왕이면 좀 새 아파트 좀 살을래? 그러면 뉴타운 중에서 교통 호재 있는 뉴타운. 아, 네, 장인뉴타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대표님과 대화 나눠보시면서,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더니 이내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고민 그렇게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다음 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지금 제가 도봉구 창동 상하 1차 아파트에 네. 2005년에 매입해서 2009년부터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제가 2018년도 7월에 광명 5구역을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는 게 난 건지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를 내서 계속 보유하는 게 난 건지 고민이 네.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광명 5구역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창동 상하 1차는 좀 더 오래 보유 중이신데 그대로 네네. 가져갈까 매도할까 고민 중이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명 5구역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지금 이주 단계 들어가죠, 이제. 네, 지금 이주비 신청하고 있어요. 예, 이주비 신청 받고 있어요. 굉장히 네네. 괜찮고 규모가 워낙 크고 또 거기도 역세권에 해당돼요, 그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상하 아파트가 지금 일시적 2주택이 된 거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2018년도 언제 구입하셨어요? 어디를요? 광명 거를. 아, 광명 거는 2018년도 7월이요. 7월에. 네. 그러면은 9.13 이전이니까 이게 일시적 3년이겠네요, 그죠? 그런가요? 예, 저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시적 3년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그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비과세가 가장 좋기는 해요. 네네.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무조건 비과세 받는 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하 아파트는 그럼 훨씬 이전에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몇 년도예요? 2005년에 응. 사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네. 그럼 네. 봐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뭔가를 이걸 팔면 또 아쉬우니까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그쵸,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존 주택과 새로 이제 매입하는 신규 주택 이게 조정구역 이상부터는 굉장히 달라요. 받는 혜택이 다르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주택은 세무 혜택을 보지만 신규 구입한 세무 혜택 못 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비과세를 활용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한번 느끼는데 이걸 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지역의 이슈를 놓고 한번 판단해 보면 돼요. 자, 창동 역세권이에요. 그죠? 네네. 자, 창동 역세권 지금 GTX 기대감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차량 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죠. 네. 앞으로 이슈가 꾸준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게 임대사업 등록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도 추가적인 상승해봐야 그러면 뭐 비과세 받는 거하고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남는 이익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상하에 혹시 공시 가격이라든가 현재 매매 가격 확인해 봤어요? 오늘 봤을 때 6억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실제 거래가가 아니면 공시가가요? 아, 공시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실제 거래가가 6억 전후? 네. 그럼 공시가는 조금 더 낮다라는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냐면 혹시 명의가 제 걸로 단독명의예요? 돼 있어요. 예?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부부는 뭘 할 수 있냐면 6억까지 증여할 수 있어요. 네. 요런 제도를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6억까지 증여받는 물론 5년 이내는 못 팔아요. 대신에 네. 실제 거래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의 실제 거래가 있으면 그게 증여가액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증여가액을 높여놓으면 그 증여가액이 내 취득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아, 물론 5년 이내는 못 팔지만 네. 이거 지금 더 갖고 있으려고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거 개발 5년 지나야 5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GTX나 차량기지 개발이. 네네. 그죠? 갖고 있다가 취득가액 올려갖고 팔면 그러면 어차피 나 지금 6억까지 비과세 받은 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서 취득가액 올려서 거기에 대한 부분 양도세 안 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네. 자, 결론은 갖고 가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거기는 팁도 말씀드린 거고. 그래요. 둘 다 보유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서도 세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20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핵심은요. 조정 대상 지역을 늘리고 대출은 더 조이겠다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새로운 대책에는 새로운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개별 상담 통해서 상담 가능하죠? 네, 워낙 지금 짧은 주기로 네, 대책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2달 만이에요. 네, 그러니 일반인 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네. 거기다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딱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을 앞에 놓고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세미나 대신에 개별 상담으로 네. 진행을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핀셋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1:1 상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1:1 개별 상담 같은 번호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에 있고요. 0266-032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상담으로 이어가 보죠.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극한 상담 박지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화나 문자 주시면 6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최대한 많이 해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8181 문자 보내주시면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에 이어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5217님께서 용인 수지구 상현동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신봉동의 벽산블루밍 그리고 풍덕천동의 수지동부 3차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5년 정도 잡았을 때 투자 목적으로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그 수지구 신봉동도 풍덕천도 전부 다 수지구거든요. 네. 수지구에 신봉동이 있고 풍덕천동이 있는데 수지구에는 그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분당선의 역세권과 조금 가까운 곳은 풍덕촌동이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이 수지 쪽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강세이면서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신분당선 그 성북역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세권에 해당하는 벽산 블루민보다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수지동부 3차가 조금 더 낫고 수지동부 3차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단지와 접근성도 조금 좋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대장주 랜드마크화 하는 것과 바로 붙어 있는, 만약에 동부 3차보다 더 비슷한 가격대에 더 붙어 있는 단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개 중에서는 동부 3차를 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덕천동의 수지동부 3차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고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2711님께서 경기 북부 아파트 갭 투자 어떨까요? 역시 5년 정도 생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요. 갭 투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괜찮은 거고요. 네. 잘 선택만 하면 돼요. 잘 선택만 하시면 되고, 아마 경기 북부 쪽 아파트 갭 투자, 그러니까 경기 북부 쪽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GTX 이슈가 있는 의정부 쪽이나 아니면 7호선 이슈가 있는 양주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만 하나 딱 지키시면 돼요. 중심지에서 벗어날수록 호재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재의 중심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즉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기는 하시되 투자 기간까지 이렇게 중기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GTX역이 예정돼 있는 의정부역 쪽, 또는 의정부에도 7호선이 양주로 들어가면서 의정부를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의정부 경전철 그 탑성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7호선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곳, 거기 의정부 한 2군데 정도. 그리고 양주 쪽은 옥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옥정 신도시도 좋고, 옥정 신도시 가기 전에 소규모 민간 택지지구가 있거든요. 그곳에도 역이 하나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7호선 중심으로, 즉 역세권이 앞으로 7호선 역세권이 될 중심으로 들어가시면은 괜찮은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호재 있는 쪽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1017님께서 서울숲 힐스테이트 보유 중인데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숲 힐스테이트는요. 성수구 전략정비구역, 한강변 전략정비구역하고 2호선 그 성수역 그 사이 중공업 지역에 있는 입주한 지 한 10년 좀 안 된 아파트일 거예요.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그 관심도가 좀 높은 대상 중에 하나죠. 자, 성수동적 특징이 뭐냐면 서울숲역의 고급 주상복합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 주택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향후 전략정비구역이 완성되면 그 시장이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중공업 지역은 필연적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생할 부분은 재생을 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주거지 가면 갈수록 고급 주거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더욱더 같이 어우러지는 주거지로 재생될 확률이 높으니까, 즉 지역적 개발 이슈를 아직까지 충분히 안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셨고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문자 주시고요. 2842님께서는 서초 리슈빌 오피스텔 매수,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의 저평가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저게요. 이 지역을 조금 떠나서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틀을 조금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익형이냐 아니면 수익형이냐. 리슈빌 오피스텔 서초동에 있는 아무래도 수익형하고 조금 더 연관이 많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집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좀 보는 그런 케이스고, 영통구의 저평가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수익이 아니고 차익형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을 비교할 때는 조금 더 애매한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비교를 할 때는 성격이 비슷한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하자. 저 상태에서 답변은 딱 이렇습니다. 수익형 중심적으로는 당연히 리슈빌 오피스텔이 훨씬 낫고요. 차익형 쪽으로 본다면 리슈빌 오피스텔보다는 저평가 영통구에 있는 저평가 아파트가 좀 낫다. 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5677님께서 홍은동의 풍림하이먼 115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명일동의 홈타운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갈아타기 시점 지금 괜찮은지 문의 주셨네요. 자, 보면 이제 학군 때문에 또는 지역이 더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상향 이동한다, 하향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상향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지금 실제로 질문도 많이 나오고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답답해하시는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역을 상향 이동할 때 뭔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빨리 진입하는 것이 내가 현재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시간이 흘렀을 때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갭은 자꾸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처럼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는 무조건 상향 이동을 할 때는 내게 가장 빨리 팔 수 있고 활발하게 가격이 올라와 있을 때 그때 빨리 갈아타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빠르게 좀 갈아타시기를 권해주셨고 5620님께서는 영통구 벽산 3익 아파트 매수할까 고민 중인데요. 전망 문의 주셨네요. 간단하게 답변 들어볼까요? 이슈 지역답게 수원시 문자가 좀 많네요. 네, 영통구의 주거 시장은요. 영통역하고 망포역 이 두 네. 가지 역 사이에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저 벽산 아파트도 역세권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철저하게 좀 실거주로 접근하는 지역이 맞고요. 그래도 외부 수요자들까지 조금 관심을 볼 수 있는 곳, 내부 수요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집값 탄력성이 좋거나 황금성이 조금 더 원활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즉 영통역과 망포역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통역과 망포역 인근으로 요즘에 수용성 쪽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으로 좀 자세한 답변 받아보시길 원합니다. 방송 중에 좀 사연이 직접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의 시간 이동주 대표와 자세한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죠.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네. 덕수궁 롯데캐슬 네, 22평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고요. 네, 그게 그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물건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날짜 그 면세 기준일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덕수궁 롯데캐슬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뭐 세를 주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도 궁금하시고 양도세 때문에도 지금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세하게 네네.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잖아요. 그게 이제 4년째 됐어요. 4년째. 네. 지금 서울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입주 5년 미만, 또 입주 10년 미만, 신축.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세권의 소형, 직주 근접을 갖춘 곳. 그죠? 네. 그렇게 선호하는 요인을 다 갖춘 곳이 지금 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네. 전망이 앞으로 좋아요, 나빠요, 좋을까요? 라고 아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전망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입지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입지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제가 더 네. 궁금한 거는 예.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특례주택, 네네. 이게 지금 특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5년간 양도세 면제. 그때 당시 특례주택이면 이게 조특법 99조에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5년간 네. 양도세 감면, 100% 감면. 아, 그런데 그게 분양 날짜인지 등기 아. 날짜인지 이거는 뭐냐면요. 취득일. 자, 취득일은 뭐예요? 내가 등기한 날이죠? 아, 그런가요? 예, 등기한 날. 등기 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잔금이 빨랐으면 잔금 지급일. 근데 보편적으로 최근에는 그냥 등기일 날 다 잔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등기를 한부터 5년. 네. 그래서 자, 이제 내가 등기를 했어요. 네. 등기를 했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5년이 됐어. 5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입주가 이게 2000 몇 년이죠? 2017년도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등기 그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요때 플러스 5년 하시면 돼요. 그럼 2022년이잖아요. 아, 6년이네요, 6년. 아, 2006년? 그럼 2021년. 그럼 자, 네. 2021년 이제 5년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때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100% 감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이후의 것만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 특례 감면주택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이렇게 5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있죠. 네.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이 특례주택은 주택수에 산입이 안 돼요. 아, 다른 집을 팔더라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택이에요, 사실은. 네. 굉장히 좋은 주택을 갖고 계신다고요, 지금. 양도세도 5년 거 감면 받고. 네.
그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10년 후에 팔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는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대신에 한 가지 체크하실 게 감면주택 그 확인 날인은 받으셨죠? 네네. 예, 그 받아놨으면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갖고 있어도 네. 내가 등기한 날로부터 5년 거 그러면 2016년이니까 2021년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분이 계산을 한다면 역산을 해서 네. 그 부분은 전부 다 100% 감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양도 차익을 그리고 또 계산을 뭐냐면 할 때 얘는 특례주택이니까 예, 얘는 특례주택이니까 나머지 양도 차익 구하잖아요. 네. 얘는 중과가 아니에요. 중과 네. 안 한다고 내가 다른 주택 있어도. 아, 네. 그런데 네. 그 액수가 공시가격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고? 실제 거래가에. 실제 거래가액이에요. 실제 거래가에. 아, 그래요? 예. 네. 야, 세금은 항상 실제 거래가이고 따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뭐 고가주택은 해당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그냥 쭉 보유하셔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에요. 굉장히 좋은 주택 갖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지만 이 부동산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수지 그 풍도촌동에 네. 삼성 4차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25평, 네. 23평짜리인가. 네. 그게 조금 한 1억 이상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가까운 분당 정자에 네. 개우 푸르지오 3차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가지고 좀 팔아서 네. 갭 투자를 하든 서울이나 아. 정자동의 재개발 이쪽을 좀 들어가고 싶어요. 분당에 있는 푸르지오 시티예요. 네, 푸르지오 3차. 아, 그래요. 이거는 오피스텔 원룸형인가요? 그렇죠. 원룸형. 그럼 이건 뭐 월세 수익형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월세를 했다가 이번에 그냥 전세로. 아, 나중에 그러세요. 팔고 있더라고. 그럼 네. 둘 다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 용, 성 지역 중에서 두 지역에 해당하는 물건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뭐 용인에 있는 건 1억 이상 올랐다고 하셔서 지금 매도할까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상담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네. 전부 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으셨고요. 네, 임대사업자를 받아서 이번에 9월에 끝나요. 아, 이번에 9월에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전세로 바꿔요. 오늘 전세로. 그래서 이제 음임대계도 끝났고, 아까 풍도촌동 삼성 레미안 4차 보니까 비역세권이라 네. 지금처럼 가격이 올랐을 때 처분하고 좀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정리를 하면 자금이 좀 커지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방법 구상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요. 네. 서울 쪽에 오실 때는 서울 쪽이면 아마 내가 보유 자금이 그럼 얼마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팔면 한 7억 가까이 돼요. 아, 7억 가까이. 그러면 서울에 그 7억으로 내가 입주까지 하시는 건가요? 입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사고 싶어요. 하나 더. 아, 하나를 더 사놓고 싶다고요? 내가 용산에 하나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럼 7억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죠? 재개발. 네. 네네. 그러면 재개발 중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중에 우리 수색징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량진 있죠. 네. 그리고 흑석 있어요. 예. 이런 재개발 지역 7억 정도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시니까 공략해볼 수 있고요. 네. 재건축은 속도가 빠른 거 말고 안전진단 통과한 것도 이미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이제 나중에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거 한번 공략해 보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나을까요? 그럼 조금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성산시형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요? 마포에 성산시형이라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목동에 신시가지 단지 있어요. 네. 대신 이제 평수는 이제 제일 조그만 거여야겠죠. 그래야 갭 차이가 맞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지역에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단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재건축 쪽에서 대표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런 거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분당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분당은 어디 정도? 분당 쪽은 어디를 조금 보시면 되냐면 딱 한 세 곳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도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네. 조금 먼저 눈에 띄게 앞서 나갈 곳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해역과 판교역 사이에 지금 GTX역 하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네, 거기에 보면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갖춘 아파트 딱 있어요. 역하고 바로 붙어서 생길 단지. 그리고 네. 서현역에 있는 시범단지 있죠. 예. 그리고 순회역에 있는 순회역과 바로 한 블럭이나 두 블럭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네네. 요 중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용적률이 200% 이하짜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곳들. 그런 곳들 보시면 분당 쪽도 만만치 않게 괜찮거든요. 충분히 차익 실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거주를 하겠다, 여기 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분당 쪽을 조금 보시는 게 거주 요건하고 조금 맞으실 것 같고요. 네. 거주 없이 그냥 투자로 밀어붙이겠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서 그 금액대에서 공시가가 낮아서 등록 가능한 주택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을 말씀드렸네요. 예, 근데 어떻게 그래요. 하고 딱 하기가 뭐하니까 네, 별도로 한번 그거를 문의해도 될까요? 네 가능하면 세밀한 상담 방송 시간 되게 네. 짧잖아요. 네. 꼼꼼하게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개별 상담 네.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1:1 개별 상담도 가능합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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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는 네. 다름이 아니고 그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그거 38평 2001년도에 해가지고 재건축됐잖아요. 네. 그거하고 여기 자양사동 846-16 주택상가. 자양사동 846에 16이요. 네. 네네. 요거 둘 중에서 뭐 6월까지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동주 네. 대표님 제일 마음에 들어서 내가 상담을 신청했거든요. 아유, 그러셨어요.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랑 지금 주소 말씀해 주신 상가주택 매도 고민 중이신데 자세한 네.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일단 헬리오시티는 뭐 당연히 좋은 아파트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이 자양동에 있는 주택도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요. 근데 두 개를 가져가야 되려고 그랬는데 자꾸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시적 양도세 면제가 뭐 된다고 그래가지고 6월까지? 네. 네, 6월까지 양도세 면제요. 네네. 우리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세금 무서워서 내가 내 재산 날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방법은 얼마든지 구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섭다고 무조건 피해갈 게 아니라 네네. 앞서도 아까 제가 시청자분 한 분 중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방법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혹시 이 자양동에 있는 이 땅이 삼각형 모양인데 옆에 땅은 내 거 아니에요? 옆에 땅은 같이 붙었는데 우리 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대지가 네. 몇 평이나 돼요? 45.95인가 돼요. 45평 정도? 네, 46평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건대입구역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은 이거를 다중주택 정도로 충분히 개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 서울에서 역세권에 땅 있잖아요. 네네. 갈수록 희소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나는 이게 너무 보유한 지 오래됐고 양도세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세금 내고 팔을래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꼭 그렇게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그러면 그 돈 갖고 이거 처분한 자금 갖고 내가 또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또 뭐 조그만 걸 살래도 지금 네. 그러면 세금 때문에 뭐냐면 부담돼서 못- 이게 네. 지금 뭐예요? 이게 상가주택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월세 한 뭐 400 정도 나와요. 네,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되고 만약에 네.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조금 됐다. 그럼 이걸 다시 고치시고 그냥 수익형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 당장 세금 무서워서 파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세금 때문에 자꾸 TV에서 자, 헬리오시티 파실 거예요? 예? 헬리오시티 아파트 파실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걸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 뭔가를 어떻게 꼭 팔아야 돼요? 아니 저는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죠? 네네. 그럼 갖고 계세요. 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돼요? 2주택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 2주택이면은
2주택 중에 먼저 하나 파는 거 양도세 중과할 거야. 그러니까 겁내서 지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중과를 한다는 조건은 뭐예요?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지금 처분할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여기다가 수익형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두 개 다 네. 확실한 거 갖고 있는데 왜 팔아요? 아, 세금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냥 내시고 네. 나중에 양도세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아, 네네네. 네. 그래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지금 많으신 모양인데 어쨌든 방향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02-5676-0321번으로 계속해서 고민 보내주시고 같은 번호로 1:1 개별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